자, 스타벅스를 좀 볼게요. 스타벅스가 지금 1971년에 만들어진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스타벅스의 아버지 하워드 슐츠가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매장이 매일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글로벌, 해외로 확장을 시도했고, 그리고 지금은 2010년대 이후에는 해외 확장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지만 북미에서는 오히려 매장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여 개국 2만 3천 개 매장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타벅스의 주가를 보면 1992년에 34센트에서 지금 106달러 30센트까지 한 30년간 한 3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스타벅스가 290% 정도, 그리고 S&P가 170% 정도 올라서 스타벅스가 S&P보다 한 1.6배 정도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종류를 보면은 저는 스타벅스를 배당 성장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훌륭하게 성장을 마무리하고 주주 환원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단계예요.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아직은 그래도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단계가 요 배당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가와 배당이 동시에 증가한다. 그런 경향이 있는 주식을 배당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섹터는 임의 소비재인데 임의 소비재 섹터의 특징은 필수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지, 치약 이런 거는 경기가 좋건 나쁘건 무조건 사야 되잖아. 그런 필수품이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면 스타벅스는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처럼 팬데믹이 일어나면 스타벅스는 안 가도 돼요. 팬데믹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휴지를 써야 되잖아. 근데 스타벅스는 안 가도 돼.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요 임의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매장을 통한, 그러니까 레스토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식음료 판매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미가 3분의 2 정도, 그리고 글로벌이 매출이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름을 활용한 라이선스 제품들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는 제가 배당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돼요.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 배당 수익률은 그날의 주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증가 연수는 12년째 배당금을 매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배당금이 11년, 12년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리먼 브라더스 때 배당금이 끊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11년, 12년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리먼 브라더스 다 끝나고 완전히 시장 회복된 이후부터 다시 배당을 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한 50% 초반.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란 거는 순이익 대비 얼마나 배당을 주냐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배당을 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연평균 9.28%씩 올랐어요. 그래서 10년간 243%가 올랐고 순이익은 매년 9% 정도씩 올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평균 10년간 2.4배 정도 올랐고 주식 수는 15억 640만 주 정도에서 11억 4,800만 주 정도로 약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을 깐 거죠. 그래서 같은 기간 주가는 한 3.15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EPS는 3.1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EPS 증가치와 그 기간 동안의 주가 증가치가 거의 동일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좀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봤죠, 제가. 구해놨는데 일단 2026년 EPS 예상치는 5달러 68센트입니다. 제가 왜 2027년 거를 안 썼냐면 요거는 그
평가한 애널리스트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상 EPS가 $5 68센트 정도인데 그 이후에 EPS 예상 성장률을 한 15% 정도로 잡아줬을 때 적정 PER은 PEG 한 1에서 2 사이에 1.5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적정 주가는 5.68 곱하기 22.5 해서 $128로 잡았고요. 할인율은 7.9%로 잡았는데 이게 무위험이자율, 그러니까 명목금리, 10년물 국채의 금리 플러스 10.5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거기에서 명목금리인 3.5%를 뺀 거에 스타벅스의 베타,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죠. 가격 민감도 0.91을 곱한 거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배당률을 2% 정도씩을 뺐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7.9% 정도로 잡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28 2026년 목표 주가에서 매년 7.9%씩 역복리로 3년, 2025년, 4년, 3년 말까지 해서 3년 역복리로 7.9%씩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예요. $100.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106니까 $100 대비 현재 주가 $106 하면은 네. 그러면은 거의 지금 가격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는 안전 마진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가 $100, 현재 주가가 $106. 거의 쌤쌤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재무 건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현금성 자산은 28억 1,800만 달러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유동 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70억 달러 정도 있고 유동 부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91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보다도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총 자산은 280억 달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총 부채는 366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자본은 87억 달러 정도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재무 건전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순이익이 대략 3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건 뭐냐면 뭐 투자라든지 이런 잡다한 거 다 빼고 정말로 그 회사의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4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각종 투자 활동,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R&D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투자 활동으로 21억 달러, 2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무 비용으로 56억 달러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56억 달러 중에서 배당이 22억 6,3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익이 41억 4천만 달러예요. 여기에 환차손을 약간 제외해서 순현금 흐름이 지금 36억 3,700만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번 돈보다 보시면은 번 돈보다 지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더 줬어요. 그래서 순현금이 지금 36억 3,700만 달러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버는 돈 대비해서 이 투자와 주주 환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고 자본금 대비 부채가 더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총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스타벅스는 지금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아니죠. 실제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투자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왜냐하면 부채는 이자만 내면서 만기만 연장하면 되니까 그리고 현재 충분히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향후
앞으로 더 높은 성장과 이런 현금 흐름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점진적으로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버는 돈 대비 주주 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이 향후 미래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부실 기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주주 환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배당 성장주는 주주 환원이 줄어드는 순간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죠. 이런 단점이 지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의 기회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좋은 점을 살펴보면은 강력한 브랜드. 스타벅스 하면 뭐 커피에서는 이거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뭐 스타벅스 아니면 저희 집 앞에도 그 커피 전문점이 여러 개 있는데 무조건 스벅이 자리 제일 없어요. 다른 어딜 가더라도 스벅이 무조건 자리 제일 없어.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랑 고객 충성도 당연코 최고라고. 그 다음에 스벅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벅 대부분 다 앱으로 주문하죠. 심지어 저는 그런 앱 거의 안 쓰는 사람인데 저조차도 앱으로 주문합니다. 철이 형이 앱으로 주문할 정도면 게임 끝난 거예요. 철이 형은 앱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앱으로 주문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주문 전환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스타벅스가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해외가 25%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성이 커지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위험은 뭐냐? 일단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품이 아니다. 경기 침체, 그러면 스벅 안 먹고 길거리 2,000원짜리 커피 먹습니다. 백다방 먹죠. 그리고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매장 이용 인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나 팬데믹에 영향을 받는 임의 소비재라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타벅스 경쟁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그 투썸 같은 경우 굉장히 스타벅스 뺨칠 정도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블루보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 기업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에이노스님이 1,2커피 마신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그런 1,2커피 같은 거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차이나 리스크. 중국 매출이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얼마든지 이거는 차이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중국 비중이 꽤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적수가 없이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충성 고객들, 그 다음에 아직도 확장할 지역이 많고 지금도 글로벌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장할 곳이 많고 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투자 현금 흐름이 전체 영업활동으로의 현금 흐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성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나서 투자 더 이상 안 하고 주주 환원만 하는 그런 배당주가 아니라 지금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성장도 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나눠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란 게 스타벅스의 매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도 좋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향후 주주 환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성장성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가 안전 마진이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린 목표 주가는 $100, 지금 가격은 $106.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에요.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스타벅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셔야지 제 거를 결론을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결론입니다.